방통위원장을 하시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아요.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들어요.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대구시장을 출마하려고 정치적 행위를 한다. 본인이 대구시장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없죠. 전한길 씨.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도 이게 전한길 강의를 듣는 거야 이게. 결론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력 대단히 강하다. 실토를 하잖아요. 대통령실이나 이런 민주당 쪽에서 제발 좀 나가줄래? 그 전현희 의원 같은 행동을 하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은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상황 이름 가리고 출마하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민주당은 쭉 된 번보다 퐁당퐁당한 분이 굉장히 세져요. 청청래 전현희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요번에 공천은 받잖아요. 또 아픈 얘기다. 네,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9월 첫날입니다. 자,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의 남자입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멋지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재밌게 하시죠. 네. 예. 자, 오늘은 요즘에 계속 주말 내내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자, 민주당에서는 계속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대놓고 속된 말로 갈궜죠. 갈구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보면 학폭처럼 진짜로. 예. 빵 셔틀 수준이지. 와, 너무 심하게 진짜로. 진짜 학폭 수준이었어요. 이 표현 자체가 제 표현은 아니고 이렇게 댓글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적으로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그 상황을 버티고 있는 저 심정이 어떨까. 그냥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뭐 박장범 KBS 사장 얼마 전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진짜 맞아요. 우리 쪽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쪽이라고 생각하는 분 에게 그냥 하는 거 보면 무슨 말만 하면은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막 하는 거 보면 야 말을 못하게 하는 거의 뭐 고문 수준인데 네. 그 결론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신력 대단히 강하다. 강하죠. 그거까지 보고 결국 이 정신력 앞에 못 버티니까 벌써 실토를 하잖아요. 대통령실이나 이런 민주당 쪽에서 제발 좀 나가줄래? Would you please get out of here? 뭐 이런 식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이제. 참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 내보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게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 이유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라는 게 이유인데요. 이게 뭐 감사원에서 어차피 감사원에서 경고로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럼 된 거지. 감사원에서 경고를 때렸는데 그거 가지고 나가라? 그게 아마 유튜브 나가서 뭐 발언했다 이거 아니에요? 유튜브 발언이 있긴 있어요. 네. 유튜브 발언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그 유튜브에 나가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진행자들이 물어봤을 때 보수의 여전사, 보수의 여전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보수 여전사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렇게 따지면 나간 것부터 징계 사유가 되겠네. 그렇죠. 뭐 하여튼 그래서 주의를 받았잖아요. 정치적 중립 위반을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공무원법 63조를 위반했다 해서 감사원에서 경고도 아니고 주의 조치를 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거죠. 끝났는데 지금 와서 계속 다른 조치를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취임 임명되지 된 이틀 만에 탄핵했잖아요. 그쵸.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헌재 가가지고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직무 정지 때 나온 거죠. 그 유튜브를. 네. 그 기간 동안. 네. 근데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면직 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특별하게 할 상황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가라. 근데 또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대구시장을 출마하려고 정치적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나가라. 근데 본인이 대구시장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없죠. 전한길 씨. 그러니까 전한길 전 강사가 있죠.
지금 여권에서도 이게 전환길 강의를 듣는 거야 이게. 그 전환길 전 강사가 했어요. 우리 선배님 경북대 선배님 뭐 이러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경북대 전 선배님 이렇게 나라가 대구시장 이게. 공천을 양보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저는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기사만 봤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꼬투리를 딱 고리를 걸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영상 조금 봤어. 보셨어요? 봤어. 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자기 선배라 그러면서 나 참.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그 전환길 그 전 강사의 얘기인데 아니 그거를 여기다가 대통령실에서 뭐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던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시고 나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참. 아니 그러면 진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정말 대구시장을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뭐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임기를 마치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네. 그럼 출마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마하라고 떠밀어 주는 건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놀라고 의자도 놀랬나 봐 자꾸 내려가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임기가 내년 8월이에요. 그렇지. 임기를 채우면 못 나가요. 또 임기 채울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제작진 준비해 주셨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시는 목적이 조금 정치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국무회의장에서 앞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이 뉴스를 만들어요. 본인이 나가서 SNS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혀요.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러니까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자, 출마설이 있는데 나가셔라. 출마설만 있으면 다 나가야 돼요? 아니죠. 아니, 나는 임기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참.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전현희 현 의원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잖아요. 전현희 현 의원이 그 윤석열 정부 처음 있을 때 권익위원장이었잖아요. 권익위원장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뭐 출근을 했네 안 했네 늦게 왔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굉장히 일단 정권 바뀌었으니까 괴롭힘 당했다고 느꼈겠죠. 1인 시위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맞아요. 어.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 결국 또 공천 받았잖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들 생각에. 근데 그게 맞나? 그 전현희 의원 같은 행동을 하면은 우상호 그 정무수석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이 똑같은 상황 이름 가리고 얼굴 가리고 여기에 했으면 출마하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막 엄청 지켰잖아 그 사람들이. 우상호 정무수석도 당시에는 같은 의원이었고 그때를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짧게 끝나가지고. 짧게 끝나가지고 벌써 불과 2년 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당시 그 권익위원장은 임기 다 지켰습니다. 임기 다 지켰고요. 그때 눈물로 호소했고 본인은 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국민 호소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동력 삼아서 공천을 받았고 임종석을 밀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천을 받았고 당선이 됐고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고 지금 또 특검 관련된 위원장을 하고 있고 지금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서울시장 출마를 내년에 지금 굉장히 푸싱하고 있고 굉장히 나가고 있죠. 굉장히 세게. 열심히 좀 하고 있죠. 그 민주당은 쭉 된 분보다 퐁당 한 분이 굉장히 세져요. 청청래, 퐁당.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됐다 공천 배제, 됐다 요번에 이렇게 갖고 된 거 4선. 전현희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요번에
이런 분들이에요. 대단해. 그 뭐 거의 그 공천은 받잖아요. 그것도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건 거예요. 그 다시 공천을 받거나 이 의원에 나오기 위한 활동을 했을까요? 굉장히 오버하게. 내가 그걸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바를 좀 하셨어야지. 나도 1인 시위하고 막 1인 삭발하고 막 삭발하고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거를. 저 사람들은 그냥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지 왜 못하셨어요. 좀 답답하신 분이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9월에 펜앤마이크 고성국 TV에 나가기는 나갔어요. 근데 이 당시에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했죠. 그래가지고 다 갔는데 그때 나가서 한 말이 그런 거예요.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했는데 국민들이 응원을 해 주셨지 않나 이렇게만 얘기했고 고성국 TV에서는 고성국 그 박사가 자유우파 국민들 보유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요게 문제가 돼서 감사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아까 보셨던 내용이 뭐냐면 전국 9개 민영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대구시장 출마 서류도 있는데 나가라. 그리고 옆에서 내가 국무회의 할 때 보니까 정치적 발언을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더라. 이런 취지거든요. 아예 정치적 발언을 하려고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오더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가? 이거는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제가 그거죠. 잘못 착각해가지고 큰일 날 뻔한 얘기를 했던 거 뭐. 무학대사. 돼지 또 내려가 이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이 의자 좀 바꿔. 그런 거 아닙니까? 나중에 네? 자꾸 내려가. 자기들 눈에는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글쎄 이게 돼지 눈에는 뭐 그거 얘기하는 거죠. 무학대사.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만 보이는 거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다른 쪽으로 보이는 건데 사실 또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예전에 또 출마를 공천 신청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비례. 하지만 또 아닐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아니 뭐 그거야. 뭐 나중에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게 자 발언 내용만 봐도 이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그럼 본인들이 가짜 좌파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짜 좌파한테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는 당위론이잖아요. 내추럴하잖아요. 여기 어떠한 정파적인 얘기가 있나요?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국민들이 응원해 주셨지 않나. 우리 그때는 여당이었으니까. 그렇죠. 여당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이고 최민희 등등등은 야당 의원이 맞잖아요. 거기에 응원을 해줬다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어떤 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사람을. 근데 이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대구시장 출마를 하라. 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참 2명한테 이제 지명을 받았네. 네. 공천을. 그러니까 여야 모두 한쪽 의병장에게 하나 받고 한쪽은 정무수석에게 받고. 이거 안 시키면 안 되겠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이게 또 전현희 그 의원의 과거 모습도 좀 오버랩이 되지만 사실 또 3년 전이죠. 3년 전 좀 되겠네요. 한상혁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원장이 있었죠. 그 당시에 면직이 되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좀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임기 2달 남겨두고 면직이 되긴 됐어요. 그렇죠. 딱 그 임기를 딱 2달.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네. 개인적으로. 임기 2달을 남겨두고 면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뭐 아주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당시에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언론을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거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직권 낭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정부가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평 재선임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면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혐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 논리를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지금을 혁명적 상황으로 보는 게 지금 여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뭐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럼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임명을 누가 했냐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무효다. 이런 논리까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윤 대통령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그 기관장도 임기 맞추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경과 규정 같은 건 넣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있는 사람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하자. 그 다음 정권부터 하는 게 맞죠. 이래야 국회에서 합의 처리도 되고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거를 못 보겠다는 거죠. 사실은 윤 대통령 정부가 짧게 끝난 것도 있지만 제대로 인사를 하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서 알박기 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도 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가지고 계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5년째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를 5년째 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 정부 도대체 누구 탓이야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들 눈에만 본인들 눈에는 본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런 상황인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보내고 싶은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내보내야 되는 거지. 그냥 대구시장 출마 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출마할 거면 나가라? 뭐 그런 게 그냥 꿈에서 나가는 건가요? 민주당 계신 분들이 정확히 보셔야 될 게요. 지금 의석수도 너무 많고 대통령까지 이제 선거에서 이겨서 임기 거의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에 부풀어서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텐데 잘 보세요. 작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5.4%포인트밖에 못 이겼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과반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힘의 균형이라고 볼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주어진 권한의 크기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거는 뭐 이 얘기하면 또 왜 그러냐 하겠지만 결국 제도의 문제예요. 우리가 소선거구제 한 사람 1등만 당선돼서 권한을 다 행사하는 사표가 많고 이러한 국회의원 총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고 대선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회 상황을 지금 거의 지금 20년도 21대 총선부터 시작하면 5년 넘게 이 상황이 지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만성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계속 또 몇십 년 간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완벽한 혁명적 상황으로 보고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합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빨리 신속하게 바뀌는 급격하게 바뀌는 나라다. 그래서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리고요.